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에듀크레이션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3명의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서울대 일반 전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PPT 화면이 잘 안 넘어가거나 하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좀 간단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듀크레이션 자체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따로 소개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밴드에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경력, 학원 관련 이력들이고요. 네, 저는 이제 벌써 한 12년째 지동에서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네, 전형별 스펙과 면접 설명회는 일단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면접에 대해서 좀 전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번째 보이는 것처럼 일단 면접 기출과 후기 분석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을 좀 길게 다뤄볼 거고요. 아마 대체로는 아니 1단계가 붙어야 면접도 가는 거지라고 해서 면접을 조금은 등한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더더욱 정시가 늘어나면서 1단계를 통과한 게 다가 아니라 결국 면접에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일부 특기자 전형도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데이터,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는 우리 고등학교 1년 선배, 2년 선배가 어떻게 됐느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1년 선배와 2년 선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믿을 만한 자료인데, 문제는 전형이 이제 연속성의 측면이 강하다면, 즉 작년과 별로 변한 것이 없다면 작년 선배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아니 변화의 측면이 강하다면 네, 아무래도 작년 데이터를 그대로 쓰기는 어렵겠죠. 보정을 하거나 이제 버려야 할 텐데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는 거고요. 일단 거기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합불 패턴과 사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형 연습 변화에서는 일반고의 몰락, 이제 연속성의 측면이겠죠. 계속해서 일반고가 몰락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거고, 합불 패턴과 사례에서는 학과 양극화, 즉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의미 금기 사항으로는 당장 부당 입장에서는 자소서가 사라졌는데 이것에 대안을 그럼 있긴 있는가, 뭘로 갈 것인가 이런 말씀 드릴 거고, 그다음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고1, 고2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내신에 되게 굉장히 집착들을 하시는데 내신보다는 활동을 더 중시해야 된다는 것,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내하겠습니다. 대략 한 40분 정도 준비된 자료를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질문들은 채팅창으로 보내주시거나 DM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뒤에 모아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고 약세 지속 이런 걸 좀 제목을 잡아봤는데 일단 일반 전형의 좀 개괄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전형 요강은 아마 5월쯤에 나올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3월 말에 예고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이고, 그래서 이제 지원 자격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2단계 전형이죠. 일단 서류 평가를 통해서 2배수를 뽑은 다음에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2단계에서 5대5로 갈리고 있는 것이고, 사범대학은 인적성이 들어가는데 대충 1단계 성적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2단계에서 많이 좌우되는 것이 서울대 면접,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과별 정원을 보시면 일단 그 전형 요강 자체는 최근 한 5년을 통틀어서 가장 변화가 없습니다. 네, 가장 변화가 없어서 거의 제 기억에는 지난 5년 이렇게 바뀐 게 없나 싶을 만큼 바뀐 게 거의 없는, 그러니까 작년과 거의 똑같이, 예, 특히 지금 이 일반 전형은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정원도 별로 변화가 없고요. 눈으로 변화가 없고 그대로 일반 전형의 정원들을 거의 그대로 지키시고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최근 한 5년 동안에 가장 변화가 없다. 즉, 여러 가지 면에서 데이터 면에서 작년 같은 학교 선배들 데이터를 써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항상 오해를 하시는 게 자꾸 내신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의 데이터가 내신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내신은 이제 전체 한 데이터 주요 한 5가지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소비자학과를 가고 싶다 내가. 그러면 작년 우리 학교 선배가 소비자학과를 써서 됐는데 안 됐는데 그 선배가 최소한 5가지 정도 요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선배의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다. 그게 문제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전형상으로는 변화가 가장 없기 때문에 전년도 데이터들을 비교적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 여건까지도 뭐 활용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뭐 전형이 조금 이제 혼돈을 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1학년들 이런 경우에는 서울대는 수시에서 이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논술은 없죠. 논술은 없고 직윤이 나와 있고 일반 전형 있고 뭐 기균, 뭐 특별 전형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게 일반 전형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가 전형을 설명해 놓은 걸 보면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모집 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다. 의학 교육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학생의 열정과 재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뽑는다. 모집단이라는 게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요새는 뭐 학과 적합성, 계열, 그러면 전공 적합성이 아니라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뭐 계열 뽑는 데는 계열을 뽑는 건데 학과를 뽑는 당연히 학과 적합성이 우선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말씀드리잖아요. 계열은 학과 전공 적합성보다 위에 있죠. 상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공 적합성을 갖추면 계열 적합성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서류평가 면접을 일단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일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전교 1등들이 쓰는 전형이죠. 예. 그래서 고급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니고 이쪽은 사실은 이제 거의 항목고 자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기도 하죠. 자, 화풀 패턴, 일단 양극화라는 걸 제가 조금 일단 테마로 가지고 왔는데, 우선 좀 뭐 주요 결과 보시면 일단, 서울대 수시 일반고 감소, 9년 만에 절반을 못 넘겼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아무래도 서울대가 이제 그 지중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일반고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얘기는 이제 일반 전형이 이제 줄었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이걸 제가 지난 12월에 연속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거는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일반고가 너무 엉망이었다. 네, 이제 코로나 3년을 거친 아이들이 이제 올해 대학 간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생기부가 매우 처참합니다. 대부분 처참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직윤으로 한두 명, 뭐 아니 일반 전형으로 어쩌다 한 명씩 보내던 학교들 생기부가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학교 나름이긴 한데 코로나라서 뭘 못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 학교에 별로 할 말이 없었잖아요. 특히 이제 첫 해, 2020년에는. 근데 그 해에도 특목고나 자사고는 뭔가, 그다음에 또 이제 입시에 신경 쓰시는 일부 일반고들은 뭔가를 열심히 생기부를 꾸역꾸역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꾸역꾸역 채워주신 학교와 아닌 학교에서 격차가 벌어졌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냥저냥 어쩌다 서울대를 갔던 학교들은 결국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서울대를 한 명이나 보낸 학교도 줄어들었고, 이 경향은 아마 올해도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22년은 그래도 뭐 거의 정상화가 되었는데 예년과가 돌아갔는데 21년까지만 해도 제대로 안 돌아갔고 올해 애들이 이제 21년에 고이를 보낸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반고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쓰기는 역시 올해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한 해가 아닐까.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좀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이거는 특목자사고가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거지 뭐 그들이 뭐 더 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합격자 수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일단 다 합친 거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정시는 고등학교 역량과 관련이 없다고 제가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네, 이거는 이제 개인 역량이거나 아니 대부분 솔직히 또 재수 이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분류를 해왔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정시가 나와 있고 이제 수시 이거 합친 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외대부 같은 경우는 27이죠. 예, 20명대로 떨어진 게 거의 몇 년 만인가 싶기도 한데 그다음에 대원은 49명, 그다음에 21명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숫자를 이제 빼면은 여기가 정시와 수시가 몇 명이 갔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일단 수시 숫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든 상위권 학교에 뭐 이제 일부 일반고들이 여기 뭐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얘네들은 거의 정시로 간 거죠. 여기 예를 들어 휘문고가 48명 갔지만 43명이 정시로 간 거고 세하고가 46명,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시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결국 수시 일반 전형 수시에서는 별로 제가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결과도 나와 있죠. 그래서 생기부 블라인드를 했지만 뭐 효과 없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특히 여기 23년 2월 얼마 안 된 기사인데 상위 고교육 중에 일명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 뭔가 서울대를 일반고가 뚫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스스로 하는 생각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그런 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 먼저 좀 보여드리면 올해 제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약간 인볼브가 돼서 이제 서울대 쪽에 진학을 했던 친구인데 물론 뭐 안 된 친구도 있습니다. 안 된 친구도 있는데 뭐 잠깐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가지 요소를 서류 경쟁에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2학년 뭐 1학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게 전체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 과목을 단위수대로 곱해서 나눈 거예요. 전체 내신. 그 다음에 이제 쓴 학과들이 좀 나와 있죠. 네, 쓴 학과들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 뭐 이 친구는 이제 내신이 좋죠. 그래서 이제 수학과학 자연전공 1등급이고 여기는 국어나 전공어 1등, 전공어 있는 걸 봐서는 이제 외고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들을 탔는지 당연히 이제 학과와 관련된 수상이야겠죠. 그냥 뭐 아무 상이나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올해 3학년들까지는 이제 한 학기 하나씩 골라서 넣었잖아요, 상들을. 그 다음에 동아리 뭐 했고 어떤 이제 R&E, 소위 발표나 보고서죠, 심화탐구를 뭐를 했는지 그다음에 봉사활동 뭐 있는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선 이 결과를 보시면 서울대는 최초 합을 했고 연대는 추가 합격을 했고로 나와 있고요. 이 친구는 서울대와 고대는 최초 합을 했고 연대는 불합격을 했고로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요거를 왜 그러냐 분석을 하면 이 친구가 이제 연대는 교과 전형을 썼는데 교과로 가기에는 내신이 조금 애매했죠. 보통 이제 어쨌든 연대 교과가 1.34선에서 형성이 되는데 대체로 봤을 때 이제 그걸로 봤을 때 그 정도 선에 약간 아슬하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이게 이제 오히려 이 서울대학교는 추천을 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뭐 오랫동안 봤던 친구는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원서 접수 무렵부터 좀 같이 준비를 했던 친구인데 1단계만 통과하면 면접에 가면 꼭 뽑힐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뭐 잘하고 아니고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교수 입장에서 되게 탐나는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냥 뭐 그런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좀 탐이 나는 친구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는 좀 취업을 했는데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예 1단계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왜 발생하냐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그 외고 친구인데 이 서울대 연대를 다른 과를 썼어요. 그리고 연대가 상대적으로 더 인기학을 썼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뭔가 적합성이 없는데 그냥 연대란 이유로 야 내가 연대도 뭐 이렇게 낮춰 써야 돼. 예. 연대도 낮춰 써야죠. 연대 활동 옷으로 넣으려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를 이제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비인기 학과를 쓴 덕분에 통과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대를 미디어 쓴 걸로 봐서는 네, 이 친구는 원래 미디어 계열, 뭐 언론 계열을 가고 싶었던 친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럼 어디가 비인기 학과냐? 서울대는 비인기 학과 별로 없는데요. 이제 어문 계열의 일부 학과, 사범대학의 일부 학과가 비인기 학과입니다. 문과 기준 보자면 사회대에서 비인기 학과 없습니다. 예, 그거 좀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비인기 학과는 특히 문과에서의 비인기 학과는 들어가기가 조금 오히려 수월해진 게 아닌가 예전에 비해서 그런 느낌을 받은 23년 입시였고요. 다음에 일단 또 이과 쪽 좀 가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내신 주요 이제 관련 과목들, 관련 수상, 관련 활동, 관련 심화 탐구, 뭐 기타 정도 볼 수 있고요. 이 사업한 기대 서울대 썼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얘는 학교 유형이 일반고가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점 후반에서 서울대 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내신을 결국 아무래도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시니까 안 따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계속 말씀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죠. A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이렇게 쓴다. 음.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A그룹이 이렇게 잡히고요. 근데 반면에 이건 D그룹, 이건 단대보고에서 공개하니까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보시면 대체로 보면 여기도 뭐 서울대를 쭉 써서 됐는데 1.19부터 돼서 보시면 여기 뭐 2.03, 그다음에 뭐 2.10, 그 다음에는 없죠. 이 학교는 대략 한 2점 뭐 한 극초반 정도까지, 2점 초반 정도까지 서울대를 쓰는 거죠. D그룹에서는. 이게 근데 아마 2그룹 가면은 2점대에서 서울대를 써서 쓰긴 힘듭니다. 어떤 과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신 때가 약간 계단식으로 분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근데 반면에 이제 A그룹에서는 뭐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대략 뭐 어디까지 옵니까? 여기 뭐 3점대 중반,
정말 없네요. 30 초반까지도 입문에 서고 이과에서는 뭐 3점대 뭐 중후반까지도 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자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데 이런 게 자꾸 댓글이 달려요. 뭐 3.9도 붙었어요. 뭐 2.1도 떨어졌어요. 당연히 그런 경우 있겠죠. 그건 이제 아웃라이어의 얘기고 저는 이제 일반적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A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서울대를 지원한다고 서울 내신대가 좀 다르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 A, B, C, D 그룹은 그럼 어떻게 나누는 거냐? 이게 당연히 명시로 나눠진 건 없고요. 이제 뭐 예를 요 보기 좋은 걸 이렇게 갖고 오면 뭐 이제 서울대를 한 30명 이상 보낸 학교를 A그룹, 20명대 보낸 학교들을 대원은 보통 30명 넘으니까 20명대 보낸 학교들을 뭐 B그룹, 10명대를 C그룹 전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척도가 있지만 이걸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제분이 소속된 학교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물론 제일 정확한 건 이제 학교에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학교에서는 요 정도 레인지에서 내신이 뭐 서울대를 써요가 있겠지만 그게 좀 가늠이 힘드시다면 우리 학교가 수시에서 최근 3년 동안 평균 서울대를 30명 이상 갔는지 20명 이상 갔는지 10명 이상 갔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따라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새는 만일에 이제 의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라면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정도 조정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내신이 이렇게 잡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마 2020년인가 처음 발표가 났죠. 이제 대학 어디가에서 내신을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컷이 이렇게 나온다더라.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고등학교 유형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에너지 자원공학과는 3.3 몇이 붙은 걸로 돼 있어서 마치 제일 여기서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이 70% 걸린 학생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이라면 이게 결국 나쁜 내신이 아니거든요. 얘는 아마 특목이나 자사겠죠, 그죠? 그랬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럼 경제학부는 다 1점대만 붙냐? 아니에요. 2점대들도 많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 뭐 대원외고나 뭐 저 하나고나 유대부고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 볼 수 없고, 그러니 요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 되게 충돌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거에서 뭐 대부분 이제 뭐, 그러니까 못 간다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갈 수 있다고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이거를 학교 유형 없이 나눈 것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가 가는지를 파악하셔야겠죠. 근데 그걸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는 이제 저는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왼쪽 같은 친구는 당연히 A그룹 고등학교겠고, 오른쪽 친구는 이제 엄격하게는 이제 D그룹과 E그룹 중간인데 사실상 E그룹에 가까운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났었고, 그래서 친구는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붙는데 서울대가 좀 탈락한 게 약간 이변으로 느껴졌던 그런 학생이고요. 학교에서 되게 놀라셨었고 친구는 약간 예상대로 갔던 것 같아요. 서울대는 약간 베팅을 했었고 일단 연고대권으로 가는 친구다. 이 정도 친구들을 일단 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애들은 제가 다른 설명회 때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거라서 그냥 잠깐 보실 시간만 드리고 혹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뭐요 뒷부분의 케이스들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공법으로 갔던 친구들. 다음 번째고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고요. 네, 혹시 개별 케이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DM이나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면접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뭐 재작년 설명의 자료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게 제일 예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건 서울대 그 입학 설명의 자료 갖고 온 겁니다. 일단 면접이라는 것은 서울대의 경우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울대만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보는 면접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거의 맞고요. 일단 서류 기반 면접으로라는 게 하나 있고 제시문을 활용하는 뭐 면접 및 구술, 보통 저희가 구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뭐 서류 기반 면접, 그다음에 뭐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확인한다는 면에서 확인 면접, 혹은 이제 뭐 약간 예전에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뭐 인성 면접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왼쪽 면접입니다. 이거는 아마 작년까지는 이제 자소서와 생기부를 기반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소서가 없으니까 이제 생기부만 기반으로 하겠죠. 오른쪽은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구술 면접이라고도 하고요. 말로 하는 뭐 설명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좀 문제가 어렵다고 심층 면접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문을 활용하는 거고 제시문이라는 건 뭐 이따 보시겠지만 문제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일반 전형은 요 오른쪽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다음에 연세대학교는 모든 전형, 추천, 활동 우수, 뭐 국제형, 특기자 정보, 고려대학교도 학업 우수형과 계열적 합평은 이러한 형태의 면접을 준비해서 일단은 제시문을 주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에 대해서는 답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지원자 한 명 복수의 면접위원인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2명으로 굳어졌고요. 최근 한 3년 동안은. 그리고 답변 준비 시간을 대체로 30분, 대부분의 경우에 30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학과에서 45분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의치된 또 좀 다르고요. MMI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제 동선을 먼저 보시면 대기실에서 이제 문제를 앉아 있다가 강의실 같은 데 대기를 하다가 면접 준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준비실은 대부분 없고요. 복도에서 그냥 준비합니다. 복도에 책걸상 한 세트 주고 그 문제를 풀게 하고 30분에서 45분. 그다음에 면접실에 들어가면 뭐 1번 문제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과대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그 인문대학은 이제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러니까 인문학 문항 하나, 사회과학 문항 하나를 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사회과학 대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나요? 사회과학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과학과 수학을 풀고요. 그다음에 공대는 이제 뭐 수학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20학생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관련 걸로 일단 풀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과대별 조금씩 문제가 이제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면접 같은 게 먼저 문제를 보시면 자, 인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문대 뭐 사회대 이제 대부분의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이게 이제 왼쪽 게 오전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왼쪽 문제, 요 제시문 가나의 문제 1, 2 플러스 사회과학, 요 왼쪽 문제 역시 제시문 가나다 플러스 뭐 문제 1,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23년 건 아직 공개가 안 됐고 제가 22년 걸 가지고 왔고요. 즉 요 왼쪽 거 한 세트, 오른쪽 거 한 세트 30분 동안 준비를 하고 15분 동안 면접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 오후반은 이제 여기 오른쪽 세트를 풀겠죠. 오른쪽 문제, 오른쪽 상 이렇게 푸는 거고 그다음에 문과지만 경영, 경제, 농경제, 의료, 소비자, 자유전공 여기는 이제 요 사회과학 문제요. 사회과학 문제 하나랑 수학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수학 문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근데 이게 좀 전공별로서 뭐 공대 문제는 뭐 문제랑 다르긴 한데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요거랑 요 사회과학 뭐 한 세트 문과는 푸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과는 이제 그 지원 전공별로 푸는 문제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수학 문제 혹은 지금 화학이나 물리 문제 풀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의치수 문제고 이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약간 수리 논술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과 논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술형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걸 풀어서 답을 어떻게 보니 과정을 설명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문과는 좀 경험해보기 힘든 형태죠.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경험해보지 않는 형태인데 이렇게 이제 질문에서 보는 거 1번 단 말해보고 2번 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보통 2개 정도씩 해서 풀어가는 스타일이 됩니다. 그런 형태의 면접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설명보다 학생들 후기를 보시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그동안 서울대 사회과학점과 수학점을 연습하다 보니 실전에서도 서울대 문제도 수월한 느낌이 들었고 서울 대비 할애할 시간이 적었던 고려대 면접이 더 어렵게 느껴지긴 했다.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서울고 쓰는 친구들이 서울대만에 들어가서 연습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 문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서울대 문제는 익숙한데, 뭐, 또 이제 서울대 면접하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서울대 준비하면 다 진다. 근데 막상 다르거든요, 문제 유형이. 그러다 보니까 연고되는 준비가 부족하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연대 본 친구는 얘긴데, 연세대는 답이 정해진 문제를 잘 풀어야 하는 시험과 같고, 서울대는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면접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는 뭔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는 이제 그 오답은 있어요. 오답은 있는데 정답은 없는 스타일로 이제 면접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이제 의견이 중요하고 논리적으로 연세대는 준비 시간도 짧고 시간의 숫자가 그래프 나오기 때문에 연대 준비할 때는 훨씬 오히려 느꼈다. 하지만 본격 준비할 때는 여기 나오죠. 제시문은 쉬워 보여도 꼬리 질문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아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서울대 면접의 관건은 이 최초 문제만 보면 이거 한번 보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기출문제 보면. 그래서 아니 서울대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생각이 들지만 이제 진짜는 추가 질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을 잘 받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다음에 서울대 면접을 보기 전에 수업이 있었었는데 그다음에 면접.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보통 면접 분위기 좋았으면 자기 잘 봐서 붙을 것 같다고 하고 면접 분위기 안 좋았으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면접 분위기가 면접 결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어,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약간 사회과학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실제로 그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심화탐구가 이제 그런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을 쓴 심화탐구를 해봤냐에 따라 많이 갈라지는데, 그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기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서울대학교 면접이 가장 어려웠는데 다른 학교와 달리 제시문 두 개를 준비해야 되고 수장 추가 질문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문과 친구들이 후기로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의치대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의대나 이제 지대가 이제 수의대는 MMI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멀티미니 인터뷰 다중 면접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대략 한 2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와 좀 다른 거는 앞에 있는 인문사회 계열과 다른 거는 질문을 미리 안 줘요. 뭘 물어볼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의치한 의치수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여기서는 뭘 물어볼까? 그럼 나는 뭐라고 답할까? 이런 이제 로직 트리를 미리 그려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적정 기술 다룬 뭐 이런 걸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아주 약간 시츄에이션 자기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보고는 일반적인 전반적인 후기인데 면접 대기실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기출 문제와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를 정독했는데 서류 기반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보는 의미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저를 요약해 보시면 서울대는 지역 균형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류 기반 면접이고요. 일반 전형은 이런 퍼스널 퀘스천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특히 이제 인문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문대에 가는 친구들은 이제 자소서 정도는 좀 숙지하고 가는 걸 훈련을 합니다. 왜냐면 한중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물어보는데 면접관님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대 개접 때는 아날로그식 면접 준비신 서울대 면접은 아날로그식의 시참이 가능했고 면접실 시간을 확인할 수 없이 중간에 한번 물어보니까 시간이 전에 여쭤봤습니다. 네. 원래 이제 뭐 30분을 준비 시간을 주고 1분 전에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물어보면 답은 해준다. 여자 면접관은 아이 컨택을 잘해줬는데 남자 면접관은 아니었다. 그래서 눈치 주게 느낌이 있었는데 되게 이제 불안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아직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면접장 분위기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좀 연습을 통해서 어쨌든 멘탈이 흔들려서 못하고 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질문들 몇 개 주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후반부에 몰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면접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특히 서울대 면접은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그 2020년 가을에 겨울에 코로나 되게 심각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3차 대유행 때 그때 막 1,000명 나오고 뭐 지금 생각하면 1,000명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막 이제 그 학교들이 다 비대면 면접 막 돌리고 그랬거든요. 연대랑 고대도 녹화로 돌리고. 근데 서울대만은 네, 대면 면접을 고집을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왜 그러냐? 면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질문이 핵심이기 때문에 예, 비대면 면접은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했던 것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서울대와 연고대 면접이 같은 제시문 면접이지만 분명히 갈라지는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관이 어떻게 뭐 그러니까 면접관에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면접관이 묻는 말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답을 하느냐. 예,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거고 연대랑 고대는 사실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죠. 예, 그런 게 좀 전혀 다른 면접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남아서 영문책 읽고 있냐? 영문과였겠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요. 이제 제가 항상 면접을 싫어할 때 항상 가장 큰 적은 누구냐 하면 고등학교 선배들이에요. 아니면 이제 그 수만위에 있는 수기들, 학생들이 와서 이제 그 수기 한두 개 보고 면접이 쉬웠다, 어려웠다 판단하고 뭐는 맞다, 틀리다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면접은 논술처럼 정형화돼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또 면접관들이 생각보다 뭐 저도 면접 보조를 대학원 때 했습니다만 면접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두 개 가지고 면접에 대해서 네, 판단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대 면접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고3과 고1이 입장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3 체크 포인트, 그럼 자소서에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소서에 대안은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결국 이제 그럼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요거는 작년 건 아니고 재작년 건데 작년에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안 나와서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기준, 그래서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업 능력이라는 거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비있는 지식, 의미학습 경험, 실제 문제 해결의 경험 이렇게 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좀더 가면 이제 뭐를 보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과 함께 지원자의 교과 이수 사항과 세부 능력의 특기 사항을 보게 된다. 뭐 세특을 본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지금 생기부 축소된다 그런 지가 벌써 4년 전이 그때부터 이제 교과 이수 사항을 본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선택 과목 뭐 있는지 본다는 겁니다. 필요한 과목들은 다 들었나? 뭐 소인수 과목이라고 피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학업 관련 교내 수상과 창의적 체험 활동, 탐구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이 어디죠? 생기부 앞쪽이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그러니까 뭐 이 창체는 이제 필요 없어요라는 거는 세특이나 아니죠. 이 학생부 종합전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옛날처럼 무슨 뭐 어디 가서 활동하고 학교 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요새 다 여기 학술적인 활동, 탐구 활동으로 집어넣잖아요. 특히 동아리.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상은 뭐 빠지잖아요 하시는데 이미 지금 2년 전부터 수시 실적이 좋았던 학교들 그리고 수시에 신경 쓰신 학교들은 수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생기부 어딘가에 흔적을 다 남겨줘 왔죠.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또 다른 변수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생기부를 만들어 온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는 네,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자손은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대체할 가능성이 없어졌고 그럼 결국 이제 다 생기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 동아리 활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특히 작년에 이제 제가 일반고 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자율 동아리들을 안 해요. 그거 뭐 저기 반영 안 되잖아요. 안 하는데 마찬가지죠. 이제 입시에 신경 쓰시는 학교들은 여기 자율 동아리 이름만 써 있고 요 활동들을 뭐 주로 행특이긴 한데 경험적으로 보면 생기부 어딘가에 넣어놨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학교와 아닌 학교는 또 한 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수상, 자율 동아리, 뒤에서 나올 독서 여전히 다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상 실적은 요런 건 빠지겠죠. 요런 건 빠지겠지만 뭐 이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서 무슨 역량을 발휘해서 타 학생들에 비해 탁월한 면모를 보인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일단은 생활기록부에 좀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게 쉽지는 않고요. 일단 저는 좋은 생활기록부는 제3자가 그것을 읽었을 때 이 학생이 뭘 했구나를 알 수만 있어도 굉장히 저는 좋은 생활기록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사여구나 칭찬 같은 거는 둘째고요. 일단 얘가 구체적으로 뭘 했구나. 주어진 글자 수 안에 최대한 자세히 써 있다면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나오죠.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별로 각각 다르게 과목을 이수하는 교육 상황을 고려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예요? 교과 성적을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는 서울대가 계속 강조를 해왔죠. 그러니까 꼭 1.5라는 내신이 1.4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일반 전형 그 결과를 봐도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약간 화를 내시죠. 뭐 1.4는 붙었는데 1.6이 붙었는데 어떻게 1.4가 떨어질 수 있냐? 당연히 떨어지죠. 이건 종합 전형이니까. 종합 전형이니까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제가 뭐 굉장히 약간 위험하지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전화 0점 내지는 0.3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같은 그 학교 레벨이라고 봤을 때 0.3 정도까지는 활동으로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은. 고대 개정은 그냥 0.5까지는 커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얘기하는 게 뭐 이건 당연히 이과 친구겠죠. 수학과 물리에서 문제 해결과 깊이 있는 계속 뭐 나와요? 탐구가 나와요. 탐구. 탐구는 이제 리서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오늘도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고 내일도 아마 뭐 설계 컨설팅 할 때 이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일단 이제 특히 이과 이공계라면 실험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노트,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고 이제 실험을 약간 시뮬레이션 해본 실험 노트, 그다음에 실제로 실험에서 작성한 실험 보고서, 그러니까 그 실험의 물론 퀄리티도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실험 보고서가 필요하고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고에서 이런 실험 보고서가 애들이 생기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뭐 약간 이제 정성적으로 본다는 게 요거죠. 수강 인원, 과목 이수나 이런 것들 같이 본다. 그러니까 뭐 이수하기 쉬운 과목만 해서 111 찍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직윤의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뭐 관계자분께 듣기로는 매년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 뭐 대부분 직윤이긴 하겠죠. 3년 내신 평균 1.0이 한 300명 이상 있대요. 그중 중에 실제로 붙는 애들은 한 100여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신이 전부가 아니라 활동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도전적인 태도로 실질적인 학업 능력, 즉 숫자화되는 내신이 아니라 그런 탐구 능력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적 호기심이 사실은 대학에 오면은 문제의식이란 표현으로 바뀌죠. 도전적인 태도로 이수했는지, 그러니까 소미수 과목이라 들으라는 겁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독서, 글쓰기, 탐구, 실험 나오죠. 공부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독서, 글쓰기, 탐구, 실험으로 이루어진 결과물들이 창체와 세특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트, 힌트, 뭐 창체 쓰는 거 이제 여기 서울대가 샘플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인성 파트인데 뭐 최근에 또 뭐 학폭의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겠죠. 서울대 오는 친구들은 수시에서는. 그다음에 뭐 예전에 뭐 책이 몇 권이어야 되냐, 상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양으로 셌었는데 그런 거 상관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건 자주 나온 Q&A 묶어놓은 건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만 전형을 즉 지균과 일반 전형이 다르다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이 다 지균도 종합 전형이고 일반도 종합 전형이고 되는 거고 예전에는 이제 특히 일반고에서 뭐 지균이 날까요, 종합 일반이 날까요 많이 고민했었는데 일단은 네, 일반고에서는 지균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대체로 개별 차이는 있겠으나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1단계 전형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해 보시긴 해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일단 직윤이 제한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고 입장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모집 단위와 반영 효과 정해져 있나요? 저 이 질문 진짜 많이 듣는데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집 단위와 상관없이 학교 생활 기록부의 모든 교과 성적을 평가에 활용합니다. 저 작년에도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제 외고에서 이제 전공어 내신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 내신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그럼 자꾸 학교에서 이상한 희망 고문을 하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차피 뭐 예를 들어 뭐 프랑스어과인데 프랑스어과 안 쓰면 불어 내신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수 과목이 당연히 들어가죠. 전체 내신은 들어가는 거고 다만 이 제가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뭐 불문과라면 불어 내신을 한 번 더 보겠죠. 가중치를 둬서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떤 과목 빼거나 넣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 진짜 희한한 얘기를 들었는데 심지어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외고 선생님인데 뭐 전공어는 반만 들어가는 건 또 뭡니까? 네. 그래서 혹시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면 이것과 다른 얘기 하시면 대체 출처가 어딘지 좀 확인해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과목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서울대는 특히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에서만 산출 방식이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적이 향상되어 좋은 평가를 받느냐? 이것도 이제 많이들 제가 어 약간 이제 팩트 폭행을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학생의 성적이 상승되니까 유리하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유리합니다. 예, 어떤 경우에 총점이 같을 경우에 즉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총점이 1.5, 1.5예요. 그럼 당연히 상승세인 친구가 유리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상승세 특별히 유리하게 봐서가 아니라 3학년 1학기는 그러니까 내신이 보통 1학년, 2학년, 3학년이 1대 1대 1로 반영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3학년은 한 학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3학년 내신이 좋아요. 그럼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두 배의 가중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락세 1.5가 있고 뭐 상승세 1.8이 있어요.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내신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당연히 1.5가 하락세 1.5가 유리하죠. 아니 그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 상승세 1.8이 하락세 1.5가 유리하다 그러면 1.5도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만약 그러면 뭐 내신 아예 1학년 때 뭐 좀 떨어뜨려 놓고 시작하죠. 아예 올라가게. 네. 그래서 이거는 총점이 같을 때 상승세가 유리하다는 거지 상승세니까 뭐 전체가 좋은 애보다 유리하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런 약간 희망 고문에 시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 얘기를 하죠. 네, 소인수 과목 구성에서 이상은 불리한가요? 물론 전체 내신에서는 약간 가만 분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요 부분은 본인이 이제 다른 점으로 보정을 한다라고 서울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은 지원 모집 단위 관련 분야 일치가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데요. 이제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대체로 붙은 애들은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치 안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제가 맡았던 애들 중에서도 얘는 이제 그 외고 영어과였는데 영어과인가? 네, 영어과였는데 활동은 전부 경영 경제예요. 근데 서울대 어문계열사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애들을 보시고 야 상관없다. 결국 뭐 내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얘는 소위 말하는 그 학교의 내신 깡패예요. 예, B그룹 학교 내신이 1점대거든요. 뭐 그런 애면은 사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외고 영어과니까 당연히 어문계열 활동은 쌓여 있겠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그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렇죠. 1학년 때 내가 뭔가 예를 의대에 가고 싶은데 메디칼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어. 아, 그럼 의대 접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당연히 이제 메디칼 동아리에 들어간 친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디스어드밴티지가 분명 발생하겠죠. 그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 없어지니까 이 고민하실 필요 없는데 어차피 배점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뭐 정치 이거 친구가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 보시죠. 어떤 탐구 활동을 했을 때 성공적 사례뿐 아니라 모든 실패와 좌절의 과정이 담겨있다. 즉 본인이 뭔가 1학년 때, 2학년, 2학년 때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면 그거를 어떻게 보완해서 리비전을 해나갔는지도 네, 생활기록부에 드러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록에 너무 연연해서 기록은 이제 약간 내신 같은 거겠죠. 숫자가 되는 기록 연연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물론 이건 이제 승자의 회고담이긴 합니다. 자, 일단 3학년들한테는 이런 말씀 드렸고요. 다음 1, 2학년은 조금 이제 롱텀 플랜을 가셔야죠. 그래서 준비할 것보다 네, 심화탐구와 복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류평가 5가지 요소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종합 내신 보고요. 일단 그 본인의 소속 고교에서 그 학과에 가는 선배들 기록이 참고가 될 거고요. 참고가 된다는 건 절대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뭐 우리 학교 1.7 붙었고 나는 1.6이니까 붙을 거야.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참고가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 교과들 봐야 될 거고요. 네, 관련 비교과 활동, 보통 뭐 동아리나 저희 수상 같은 거 여기 잡고요. 학술 역량이라 그래서 심화탐구, 발표나 보고서 최근에는 논문이라는 표현 안 쓰니까 그다음에 기타 전형별 요소인데 서울대는 독서죠. 이렇게 5가지 요소를 보고 보통 저한테 이제 뭐 진단이나 설계 컨설팅 오시면 제가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1점 만점에 뭐 점수 환산해서 뭐 얘는 4점이니까 유력합니다. 얘는 3.5니까 뭐 중간이 이렇게 말씀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툴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생각하셔야죠. 이제 이거 올해 고3 때부터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 핵심 권장 과목과 뭐 권장 과목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이제 카운터 팩추얼로 물어보시잖아요. 이거 안 들으면 떨어져요? 이거 안 들은다고 떨어뜨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구트레들은 다 이걸 들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챙겨서 들어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남은 입장에서는 1, 2학년들 입장에 더더욱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독서죠. 독서는 지금 21년 거까지 나와 있고 22년 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뭐 요거 제가 독서 설명에서 따로 말씀드리지만 항상 얘기해요. 여기 있는 책들을 읽는 게 좋을까요? 안 읽는 게 좋을까요? 네. 읽어서 나쁠 건 없으나 이 책들만 읽으면 안 되겠죠. 왜? 서울대는 남들이 다 읽는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어디 갔지?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런 책들이 많은데 저마다 유의미한 책일 테지만 고등학교 3년 아니 12년간 축적한 나만의 지성사가 시류의 표표에 흩날리는 건 무색한 일이지 않을까. 시류에 흩날리는 건 이제 저거죠. 베스트셀러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뭐 추천 도서 목록.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남들 읽는 책을 물론 읽는 건 상관없지만 당연히 남들이 안 읽는 책을 찾아서 주체적인 독서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독서 항목 빠졌는데 독서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독서 목록 자체는 의미가 없었고요. 이 입시에서는 책을 읽고 무슨 활동을 했다라는 게 뭐 자율 동아리 진로에 들어가든 채택에 들어가든 예를 들어 뭐 보고서나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소스를 쓰잖아요. 근데 소스를 네이버로 쓰는 건 아니죠. 나무위키나 그게 아니라 이런 책으로 일단은 쓰도록 제가 지금 최대한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그리고 이제 그 생기부 뭐 마무리할 때 좀 말씀 들어보면 뭐 우리 학교는 그 논문 제목 애가 썼는데 뺐다. 논문 제목은 잘 안 써주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매뉴얼상에 있기 때문에 잘 안 써주시는데 뭐 일부 학교는 책도 안 써주시긴 하지만 일단은 책을 토대로 한 활동이라는 걸 최대한 생기부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2학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책들은 물론 읽으면 좋겠으나 이 책들로서는 승부수를 던질 수는 없고요. 자기만의 독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기록 독서 항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소개 조커 역할을 해왔고 많이 확인 면접 시스템을 꼭 물어보기 때문에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이런 논문이나 보고서도 물론 유의미하지만 여기서 이제 소스를 1차 자료, 로 데이터가 아니라 전문 서적을 해서 바꾸는 주제서평 형태의 보고서 활동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화탐구 서울대가 요구한 심화탐구 요건을 위해서는 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 데이터를 얻는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실업, 설문조사, 인터뷰, 그다음에 뭐 많지는 않지만 참여관찰법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활동들이 이제 시그니처로 한 학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일반고는 보통 이제 그런 실험 자체, 과학 실험이 수업 시간에 힘들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하라고 말씀을 강조를 드린 거고, 이제 뭐 문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뭐 그 무슨 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무슨 문제 연구. 여기는 이제 좀 더 이런 뎁스 있게 적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1차 자료대로 하는 약간 리서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머지 세특이나 보고서들은 그냥 책을 베이스로 정리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수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R&E의 대체가 가능하고 네, 독서 활동이 보강되며 뭐 자기소개서도 예전에 활용이 가능했었죠. 지금 이 진로 쪽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이 정도고요. 질문을 주실 동안 몇 가지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지금 채팅창이나 DM으로 주세요. 오늘 함께 하신 게 지금 전형별 스펙과 면접이었고요. 제가 이제 3, 4, 5, 6월엔 주 2회씩 설명회를 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뭐 전문가 콜라보로 해야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진로진학 콘서트는 이제 전공자들을 섭외를 하다 보니까 이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 좀 제 설명에는 약간 불규칙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지금 확정된 건 다음 주에는 이제 이 퍼스트이랑 하던 의대별 스펙과 면접, 그러니까 오늘은 전형별로 보여드렸고 요 의대별로 하고 있는 아마 제가 아주대 의대를 할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이제 일단 다음 주에 진행을 좀 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진로진학 콘서트 요새 자주 했죠. 뭐 최근에 이제 이대 초등교육도 했고 뭐 경희대 한의대도 했는데 요거는 계속 좀 진행을 하겠고 전문가 콜라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디스카이의 윤하열 대표님이랑 하는 거 입시 팩트 체크도 좀 진행할 거고 그리고 UIC 이제 연대 언더우드 대학이죠. 이것도 좀 관심 있는 분들과 집중 세미나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에는 제가 다 문자 공지를 드릴 수는 없어서 여기 왼쪽 송영기 에듀큐레이션 요 밴드에 좀 가입해 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상반기에는 지금 일단 어, 네, 이런 상반기 주말 특강 하고 있는데 이거 유료로 하니까 잘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제 사학과는 개강을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통계학과에 도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전에 날짜 11, 12일 오전에 요 통계 관련해서 책 하나, 세트 2개. 책은 요 세스 다비도위치라고 이제 그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책으로 유명해요. 신간인데 데이터는 어떻게 유기가 되는가. 요 책 좀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익명화된 개인정보 얘기 최근에 그다음에 뭐 데이터 주권 이런 얘기 가지고 일단 QRM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쪽 하는 친구들 좀 세트게 도움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시간짜리고 유료 강의인데 토요일은 비대면, 일요일은 대면으로 하는 거니까 신청해 주시고 부모님이 대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하드터리라고 해서 제가 설명회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적된 자료, 그러니까 생기부 설명회, 자소서 설명회, 독서 설명회를 좀 모아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이제 어떻게 좀 전공 설계를 할까 싶은 고1들 아니면 무슨 과를 할까 고민한 중3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니까 요거는 약간 시간 약간 더 정정할게요. 요 오후인데 오전 전화인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건 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요새 설계 컨설팅과 진단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설계 컨설팅 하고 있으니까 좀 보내주시고요. 3월까지 어쨌든 내신기가 본격 들어가기 전까지는 설계 컨설팅 받으시면 남은 학기 학종 준비에 매우 크게 유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건 이 전속 컨설팅 하고 있는 거 설명드렸었죠. 뭐 아직 좀 마감 안 된 학교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 학교에 한 명씩만 받고 있어요. 혹시 전화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조금 질문들 들어온 거 하나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DM이나 아니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것들 물어봐 주시고 오늘 일단 서울대 일반 전형 주제 잡았지만 왜 입시 전반에 대한 것도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서울대나 연대의 최상위 학과를 가려면 일반고와 자사고 중 어디가 확률이 높을까요? 이거는 개인별로 다른데요.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는 서울대 연대의학 가면 일반고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이제 일반고에 가서 1등을 확실히 한다는 전제에서 다만 이 생기부는 알아서 챙겨야겠죠. 학교에 따라서 이제 채 못 챙겨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연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1.0 찍으면 채로 가죠. 이제 뭐 약간 그 Z점수 같은 데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대 연대 의예과를 본다면 이제 저는 일반고가 난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쨌든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사고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수시에서도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은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는 생기부를 따지는 데니까 본인이 얼마나 좀 활동을 해왔나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과 친구들이 이제 요새 뭐 문과 침공의 시대니까 넘어 들어올 때 통계 쪽 같은 거는 넘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지리학과나 심리학과 같은 것도 약간 대학에 따라 단과 대학 구분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조금 바뀌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1학년 때부터 교차 지원을 준비하면 몰라도 근데 그럴 거면 뭐 처음부터 달랐겠죠. 이제 3학년 때 갑자기 틀어서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2학년 때 바꾸는 경우들은 좀 있어요. 문과에서 이과의 실험 보고서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고 내가 심화탐구인데 이거 이건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온 건가요? 잠시만요. 다시 공유할게요. 요 서울대 설명이 나왔던 건데 혹시 나왔나요? 네, 이런 거겠죠. 결과물이 이런 형태는 독서, 글쓰기 탐구 실험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문과 이과가 다른 게 그 문과도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과 같은 데 실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 방법론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리서치 메서드에 있어서 보통 이 문헌 분석을 제외한, 그러니까 특히 문헌 분석을 제외한 뭐 설문조사, 인터뷰, 그다음에 뭐 많지 않지만 뭐 인력에서 참여 관찰법, 뭐 실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 설명한 게 방법이 이건데, 뭐 예를 들어 내가 한국사 뭐 이제 보고서를 써요. 근데 이제 내가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검색하거나 분석해서 써요. 그런 게 좀 더 오리지널리티가 높다는 거죠. 뭐 설민석이나 최태성 선생님이 해놓은 거를 보고 쓰는 것보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윤에서도 학생부를 저 정도로 자세히, 그러니까 저 정도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게 서울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대 가는 애들은 일반고라고 해서 뭔가 퀄리티가 떨어지지, 퀄리티 차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본 봤을 때 얘가 일반고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과목 편성 이런 거 빼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비인기학과 쪽으로 오면 퀄리티 차이가 나죠. 네. 일반 전형 쓰는 친구들이랑. 그래서 저 정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중익 인기학과 뭐 중위권 학과를 가시려면은 지균도 그렇게 챙기셔야 될 거고요. 이 비인기학과랑 좀 얘기는 달라지긴 하겠죠. 서울대 공대에 대한 컨설팅. 그러니까 이 컨설팅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설계 컨설팅을 말씀드리는 거면 네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어떤 컨설팅을 에 따라서 뭐 이제 제가 보통 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어 진단 컨설팅.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5가지 요소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점수가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설계 컨설팅은 그러면 이제 다음 학기 아이템을 뭘로 가져갈까 그런 데 대한 것도 이제 하고 있고, 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일반 전형 수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학과와 중위권 학과는 까지는 이게 직윤용인지 일반 전형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비인기 학과 쪽에서는 구별이 되죠. 컨설팅은 저희가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거는 시간당 30이고요. 2시간이면 60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문의사항이나 뭔가 이런 것들은 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신가요? 뭐가 길게 왔네요. 잠시만요. 어, 사범대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포인트 크게 두 개예요. 교육학 관련 활동, 그 다음에 해당 전공 역량.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영어 교육이면 교육학 관련 플러스 영어 영문과 관련된 활동을 봐요. 지금 만일에 그냥 교육학 일반으로만 돼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교육학과밖에 못 쓰는 거죠. 만약 영어 교육을 쓰시고 싶으면 영문과 애들의 버금가는 영어 활동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지리 교육을 쓰시려면 지리학과의 버금가는 교육 활동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영어 교육과보다 지리 교육은 비인기 학과니까 네. 뭐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덜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외고 영어과 애들이 이제 뭐 영국과 관련된 낮춰서 들어오면 영어 교육과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만일에 영어 관련된 게 지금까지 별로 신경을 안 썼다. 그냥 교육학만 썼다. 그러면 3학 1학기만 영어 관련 넣어서는 영어 교육과에 승부 보시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외고에서 한 명씩은 다 들어올 거거든요. 영어과 애들이. 그러면 좀 힘들죠.
지리교육이 많지는 않죠. 지리교육 이제 고대 이제 지리 쪽이 그게 문제인데.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서울대, 연대, 저기 고대 아니면 이제 그다음 경희대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 트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3학년들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데 1, 2학년 입장에서는 내가 한 생기부에 6, 7, 6 정도는 이제 플랜 A로 가져가고 한 4 정도는 플랜 B로 가져가고 당연히 이제 A는 인기학과, B는 B, 그거보다는 비인기학과야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학 관련 활동이 있어요. 혹시 여기 교육 사범대들이 있었나요? 이제 뭐 대표적인 건 보통 교육봉사고요. 여기 사범대가 없나 보다. 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같은 경우도 얘는 누가 봐도 화학교육과로 준비하는 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썼는데, 예. 근데 얘는 보면 교육학은 없고 이제 전부 저거만 화학 쪽만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뭐 약간 교육봉사 조금 있고, 뭐 교육학 관련 독서라든가 교육학 관련 뭐 R&E 같은 것들 좀 들어가죠. 또 여기 또 유난히 또 없네요. 애들 스펙 중에서. 음. 교육학 관련 R&E, 교육학 관련 독서. 그리고 이제 그 뭐 어학교육 쪽이면은 뭐 수업 모델, 뭐 해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걔도 이 화학교육과를 쓴 게 보통 이과 교육 이 사범대는 이제 정말 많이 조금 갭이 있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이제 그래서 일단 밀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이제 그런 운이 따라야겠죠. 교육과 관련 활동이 없으면.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설명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